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립니다. 자, 금감원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당초 10월 30일경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제 10월 31일 날 금감원의 브리핑이 있게 되겠고, 네, 여기서 이제 고려할 건 문제를 얘기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할 합병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아마 내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 그 과정은 진행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4차로 잦은 기재 정정 신고서를 두산 로보틱스가 냈어요. 10월 30날 장 마감하고 아마 낸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 주가 예상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적자를 몇 년 동안 보이다가 갑자기 흑자로 반전한 종목 이런 실적주들은 큰 시세 낸다고 그랬죠. 이거는 동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네, 이거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막바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주시는 거는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그 정정권과 관련한 부분, 네,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잦은 기재 정정 신고서예요. 결국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진 얘네들이 합병가액 뭐 그런 걸 다 선정을 했는데 자, 이거 안진 외에 다른 회계법인을 외부 평가 기관을 추가 선정해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당국의 기대치에 맞는 그리고 주주의 기대치에 맞는 결과를 다시 한번 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 시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와 봐야 알겠고요. 네, 여하튼 안진 쪽에 의한 평가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다른 평가 기관을 내세운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뭐 당국이나 주주의 시선을 의식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걸 어느 정도는 보여준 겁니다. 그죠? 네. 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금감원에서는 브리핑을 할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제대로 수정을 해서 내라. 네, 이런 식의 브리핑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기라는 말이 있죠. 네, 알아서 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결국 금감원 브리핑 발표 전날 알아서 이렇게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금감원 브리핑에서는 바로 분할 합병이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너네들 한 번 더 결정을 해라. 정정을 해서 막 이런 결론이 이제 나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약간 오름세를 탔고 두산 밥켓은 뭐 다른 재료도 있고 해서 좀 약간은 이제 내렸죠. 그래서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이번 분할 합병의 결과가 조금 그 연장이 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연장이 안 된다 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두산 로보틱스가 크게 불이익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 여하튼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주주나 당국의 의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결국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이 정정신고서 낸 거는 11월 9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금감원의 브리핑을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추가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7월 12일까지 매수 주문을 내신 분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7월 16일 날 결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은 이 분할 합병권과 관련해서 나중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최소 기본 조건은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날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 청구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보고 시세 차익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매수 청구권은 기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사회 결의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공개 매수가가 이제 지금 아직 8만 원대 근처이기 때문에 주가는요, 결국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공개 매수 많은 매수 청구권이죠. 네, 그 분할 반대하는 그 매수 청구권 말씀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죠? 잘못 지금 말씀드렸죠? 반대를 할 수 있는 그 매수 청구권은 결국 이제 금액이 많아지면은 결국 분할합병이 무산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제가 판단할 때는 주가 자체를 좀 끌어당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야 반대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별로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가가 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하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그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요즘 그 시장 자체가 이런 분할합병, 뭐 경영권 변동 이런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가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이 로봇주 이슈가 작용이 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정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매청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물량이 좀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물량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후속적인 오늘 이후의 상황은 문자를 여러분들이 주세요. 매 시간마다. 또는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영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를 두산 로보틱스라고 주시면 이 번호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뭐 유료 아니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몇 차례 정전인데, 그죠? 이걸 순간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바로바로 이해하고 습득해서 긴급하게 매매가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요런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끝까지 케어를 할 테니까, 요 정도 도움은 좀 드릴 테니까, 꼭 문자를 주십시오. 네,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예,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